자, 이어서 오늘의 공매도 금지 종목도 한번 보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한번 종목 이슈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코스피의 공매도 금지 종목은 없네요. 코스닥 쪽에서는 신라젠, 이노스페이스, 코스메카 코리아가 떡하니 있습니다. 이동훈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대표, 유창희 업사이클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자, 개장 공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대표가 좀 보시는 공매도 금지 종목 중에 좀 눈여겨보는 기업은요? 예, 이노스페이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그 소형 위성 발사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이런 그 뭔가 우주 개발 프로젝트들이 이제 민간 주도로 좀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업용 발사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노스페이스가 그런 시장의 흐름에 가장 좀 잘 부합하는 그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 개발한 그 한빛 발사체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 뭐 전 세계의 어떤 그 고객 위성을 싣고 이제 우주로 수송하는 뭐 이제 이런 서비스를 사업화 예정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7월에 브라질의 발사장에서 그 한빛 나노 그 첫 상업 발사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해외 한 5개 고객사 정도 이번에 이제 그 발사를 할 예정이고요. 여름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받아놓고 있는, 그러니까 계약을 받아놓고 있는 게 올해 2월까지 한 13건 정도 됩니다. 계약 규모가 한 22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게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그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그 민간 주도의 상업용 발사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2월 달에 그 LIG 넥스원하고 89억 규모의 이제 그 모의 발사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에도 진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우주 산업과 방산이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이노스페이스도 이런 우주 산업과 더불어서 이제 그 방산 시장에도 진출을 이제 본격화하면서 뭔가 이제 그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부분, 이런 쪽에서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주가 한창 엄청나게 좋은 테마였다가 일론 머스크 미움받고 테슬라 꺾이면서 지금 우주도 같이 좀 무너졌습니다. 네. 그러나 이노스페이스는 우리 자체 개발 이슈가 있습니다. 발사 이슈가 있어요. 한빛 이제 여름입니다. 그걸로 해서 좀 미리 좀 주목해 보자라고 했고요. 우리 유창희 본부장께서는 공매도 금지 종목 중에서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네, VM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보면은 아직은 뭐 크게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반도체도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VM은 계속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고, 결국엔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VM의 시각 장비 수요가 탄탄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동안에는 하이닉스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매출 비중이 높았는데, 뭐 하이닉스 이제 HBM 쪽으로 해서 이제 이 VM의 장비가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매출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보면 계속해서 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먼저 좀 고점을 돌파시키는 걸 본다라면, 공매도도 좀 제한되는 것을 감안한다라면 수급적으로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VM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는 대차 잔고 뭐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차들이 많이 좀 뭐 빠진 것 같아요. 보면 SK 하이닉스도 원래는 막 엄청나게 몰아쳤다가 좀 그나마 좀 잔잔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한화솔루션은 글쎄요,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60% 오른 종목인데 대차도 좀 함께 쌓이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차 어제 하루 동안에 많이 쌓였던 종목 중에서 우리 이동훈 대표 뭐 위험한 종목 혹은 또 아니면은 괜찮다 뭐 이런 종목들. 예.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으로 저는 이게 WCP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저께 그리고 이제 그 전날 이틀 동안 주가가 거의 30% 이상 올랐어요. 그때 또 공매도 금지였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기도 했었고, 재료가 이제 아시겠지만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공교롭게도 주가가 급하게 올랐는데 어제 그리고 급락을 했는데, 어제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을 했지만은 저는 이제 이 매출이 너무 안 나왔어요. 1분기 매출이 163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상치의 거의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나온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이게 좀 뭔가 회사가 지금 그러니까 좀 영업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약간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단 또 반등이 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이게 그 또 어제 급락이 나왔으니까 그에 따른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렇게 이제 좀 뭔가 이익단에서의 어떤 문제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적자 전환을 네.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또 재타장고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WCP 뭐 아직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이틀 전에 공매도 금지할 때 폭등했죠. 어제 다시 급락했죠. 거래량도 실리고 이거 지금 네. 뭔가 그렇죠. 뭐 있는 건가요? 지금 나름의 우리가 뭐 이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어제는 사실 실적이라는 부분이 이제 크게 작용을 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네. 이제 그러한 흐름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거는 좀 변동성도 강해질 것 같고 더 좀 몰린 것 같아요. 예, 단타 대회로.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주의보입니다. WCP 봤고요. 우리 유창희 본부장은 대차장고 상위 종목 중에서 뭐 유의 종목 혹은 뭐 괜찮다 종목. 네, 뭐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TCC 스틸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대차장고 최근 한 몇 주 동안 말씀드린 것 중에 대부분이 아마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일 것 같아요. 뭐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 업체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배터리 시장의 기술력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나트륨 이온도 중국 거죠. 그렇죠, 중국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 뭐 올라도 사실 중국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후회를 입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R&D 투자 금액도 보면 CATL이 LG 엔솔하고 삼성 SDI 합친 것만큼의 그 R&D 투자를 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좀 이쪽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좀 갈수록 좀 떨어지는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면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이번에 테슬라도 신차 판매가 좀 안 좋았던 걸 감안한다라면 조금 주가가 지금 반등을 꽤 많이 줬는데 네. 전혀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본다라면 오히려 여기서 반등 주겠지 순환매로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조금은 추세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유창희 본부장은 TCC 스틸 대차장고 유의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진짜 한 몇 개월 전부터 막 사람들이 2차 전지 사라 바닥이라 할 때도 경고의 목소리를 내주셨잖아요. 네. LFP도 지금 2차 전지가 못 살리고 있거든요. 뭘로 살릴까요? 진짜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2차 전지가 살아갈까요? 일단은 어떤 재료? 뭐 지금은 재료라는 게 사실은 전기차가 엄청나게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기아, 현대차 보면은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기업 위주 해짐이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해외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지만 전체 전기차 시장으로 본다라면 계속 둔화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전기차 판매가 엄청 늘어난다고 해도 배터리 가격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충분히 안 좋다라는 게 인식이 나올 때까지는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있어요. 떨어져도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보시면 뭐 조선주들 지금 엄청 좋은 것 같지만 자 20년 가까이 계속 2002년부터 보면 계속 안 좋았고요. 하나오션 20만 원이었던 그쵸. 거죠. 네, 대우전해양으로 네. 가보면은. 네. 그리고 맞아요. 그 화학 같은 경우 케미칼도 몇 년째 계속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사이클 한번 꺾이게 됐을 때 이걸 돌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함부로 좋아진다라는 생각보다는 저점이나 생각보다는 네. 조금 벗어나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 투자자가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에게 차트 보면은 이거 괜찮거든요. 예, 싸 보이죠. 예, 진짜 딱 보이는데 들어갔다가 지금 뭐 2개월, 뭐 2달 가까이 아직까지 뭐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런 점들 한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개장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동근 대표, 에너지 믹스, 유창희 본부장, 차이나는 클래스. 에너지 믹스 가볼게요. 이번에 스페인, 네. 포르투갈 대정전 보니까 정말 이제 전력 에너지더라고요. 네. 예. 사실 이제 그만큼 이게 이번에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원인들을 규명하고 있지만은 네. 이게 너무 이제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쪽은 사실 네. 재생에너지 쪽이 워낙 그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그쪽에서 뭔가 문제 생겼을 때 다른 쪽에서 백업을 못 해준다라는 거예요. 네. 결국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원인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탈원전에서 이제는 완전 원전 중심으로 갔다가 와.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은 지금 후보들의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이제 공통적으로 에너지 믹스를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원전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이 어느 당이든 간에 이제는 그 원전의 베이스를 두되 이제 재생에너지를 조합을 하는 이러한 쪽에서의 어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공급이라든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 이런 쪽이 결국은 이제 나가는 방향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어떤 에너지 쪽에서의 방향성이 결국은 도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뭐 지금 뭐 이번에 이제 스페인도 그렇지만은 결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수요, 전력 수요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또 거기에 들어가는 또 비용도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결국 한쪽으로 어떤 치우치는 정책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화를 시키고 자 균형을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저는 뭐 이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같이 봐야 되는 특히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됐었는데 결국 이제 뭐 이번에 체코도 그렇습니다만은 해외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 수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살아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SMR 관련된 이슈들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네네. 결국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알겠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이런 쪽을 굉장히 좀 부각을 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쪽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우리가 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제 그러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훈 대표 에너지 믹스. 공교롭게도 지금 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우진엔텍 나름 원전주가 반사 이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 대정전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지만 확실한 건 우리 이동훈 대표께도 지적해줬지만 편향된 건 안 된다. 이제 섞어야 된다. 원전도 필요하고 신재생도 필요하고 ESS도 필요하고 그것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도 이걸 알 것이다. 여기까지 가야죠. 네, 해상 풍력도 해야 되고 에너지 믹스에 대한 부분들. 그러나 현재 시각은 오늘 원전 쪽이 좀 이 스페인, 포르투갈 대정전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 차이나는 클래스입니다. 네. 결국엔 중국을 계속 봐야 된다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에서 중국의 저력이 조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뭐 확인된 게 아니라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이 대규모 부양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딥시크라든지 AI 쪽으로 해서 중국의 어떤 기술력이 계속해서 생각했었던 것보다 높게 좋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을 그냥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어쨌든 그동안 중국과 관계가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조금은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네. 중국에서도 무비자, 한한령 해제 등 계속 유화적인 액션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관광객 증가라든지 또 엔터. 관련된 산업이 이어지는데 처음에는 따로 국밥이었어요. 엔터주만 오르거나 혹은 여행주만 오르거나 화장품이 오르든가 이랬었는데 지금은 같이 움직이는 걸 본다라면 이건 실제 어떤 액션 이쪽에 대한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엔터주들 좋은 상승 또가요.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화장품주들도 중국향 기업들이 그래도 좋습니다. 어제도 LG생활건강이 거의 한 7% 이상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카지노, 면세 이런 거 좋은 걸 본다라면 이쪽에 대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스럽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 나와서 그런데 지금 엔터주들이 어제 충분히 갔다 생각을 했는데 또 가거든요. 하이브도 3% 넘게 오르고 미스터블루도 11% 오르고 웹툰까지 쭉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창희 본부장은 뭐 이 차이나는 클래스 중에서 좀 픽이 있다면은요. 다 포함해서 뭐 뷰티까지? 저는 만약에 이제 엔터주를 보신다라면 뭐 그동안 이제 SM하고 YG가 좋았는데 최근에 하이브하고 JYP가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요.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또 관심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오히려 카지노 쪽이 그동안 주목을 많이 못 받았었는데 알고 보면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매물이 좀 돌파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러면 충분히 저는 만 한 3, 4
1,000원 정도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대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전에 나왔던 건 속보치였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나오고요.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섹터별, 이제 분야별로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쪽의 영업이익은 1조 원대 초반이죠. 이게 거의 3년 내 뭐 최저점 수준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이동근 대표와 함께 지금 삼성전자 계속해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제 잠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않네요.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이 역시 지금 안 좋았죠. 네. 뭐 HBM 판매 감소라든가 이런 영향이 좀 이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1조대 초반이 나오면서 역시 이제 좀 지금 반도체가 그만큼 안 좋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여기가 바닥이냐. 네.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2분기,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지금부터 되게 중요해졌는데 결국 뭐 지금 빅테크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테크 기업들은 결국은 2분기부터는 이제 관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결국 이것이 이제 앞으로 결국은 실적의 키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뭐 이제 많은 그 테크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2분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주가의 실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워낙에 주가가 지금 못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이제 2분기, 3분기에 과연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반도체 쪽에서 좋아질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창희 본부장,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요. 뭐 이게 우리의 희망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지라시라고 하죠. 정보지에 보면 파운드리 관련해서 테슬라와 협력한다. 일론 머스크 한다. 또 뭐 유력 후보가 이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밀어주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갖고 한번 좀 어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아직까지는 아직은? 파운드리로 뭔가를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조금 아쉬운 얘기지만 이제 TSMC 쪽으로 이제 물량이 꽉 차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부 좀 뭐 거기서 못하는 부분들을 가져오는 정도 수준이 아닐까. 또 중국을 좀 규제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가져오는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장을 선도하면서 주도하면서 가져오는 쪽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부진이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 거는 긍정적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뭔가 삼성전자가 뭐 하이닉스 HBM처럼 뭐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번에 반도체가 뭐 거의 역대 최저급으로 떨어진 부분들인데 3년의 최저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하이닉스랑 비교하면 거의 7분의 1 정도 네.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1조. 최악의 상황은 오히려 주가는 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 코스피 강보합, 코스닥 강보합입니다. 계속해서 뭐 숨고르기 이어가고 있고요. 미중 관세 협상 뭐 최악은 지났지만 그렇다고 호전은 나오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역시 뷰티, 이 한알령 관련한 차이라는 클래스도 나왔지만 중국 쪽들이 그래도 시장에 빨간불을 켜게 하는데 좀 도움이 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짧게요. 이 두 종목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고스탑을 보도록 할 텐데 SK텔레콤과 한화오션입니다. 이동호 대표, 이 두 종목을 아예 지금 공격하라는 쪽과 스탑해야 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제 한화오션, SK텔레콤. SK텔레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아니다. 한화오션 지금 이때 들어가자. 아니다. 두 종목의 입장은요? 이때는 아닌 것 같아요. 둘 두 다? 개 다. 둘 다 그러니까 아니다. 지금 이제 네. 들어가는 건 언젠가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아직은 조금 더 저는 관망해 사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결국 중요한 거는 향후에 이제 지금 뭐 유심 교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 고객들의 집단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시장에서 또 이제 뭔가 노이즈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고객들이 벌써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제 뉴스들을 보니까 뭐 네. KT나 LG 한 플러스 4만 명. 그렇죠.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관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 주목하는 부분은 할인율이 좀 높습니다. 생각보다 네. 8% 이상의 할인율을 지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블락딜에서 네. 역시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이후에 그때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보면서
그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스탑. 유창희 본부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가자 하나오션 어제 12%이 정도 할인율이냐 아니면 한 번 10%짜리 더 있냐 뭐 여러 의견 있는 것 같아요. 두 종목 다 어떻게 할까요? 저도 둘 다 일단 저도 스탑? 스탑인데 네. 일단 SK텔레콤은 고객 보상금이 아마 나올 거예요. 보상금? 네, 그러니까 네. 보상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안, 뭐 네. 요금제를 뭐 한 달 뭐 공짜로 해준다든가 네. 뭐 반 15일 뭐 할인해준다든가 네. 그런 것들이 다 나왔을 때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사실은 유심만 공짜로 해준다고 해서 고객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마 요금제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그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저는 하나오션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조선주가 이제는 한번 슈팅이 한번 나왔거든요. 실적을 확인시켜주면서 그럼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도주의 역할은 저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주도주가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선주가 좀 기간 조정에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또 이제 대주주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악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V자로 오르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